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착역이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친숙하게 들립니다. 네. 끝까지 다 가자. 뽕을 뽑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뽕을 뽑아야만 하는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종창브라더스가 출범한 이래 이슈가 없는 날이 없어. 와, 어쨌든 오늘도 어김없이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신겨. 바뀌었네. 안녕하신겨. 이거 저기 아니야? 창조 멘트. 그래요? 창조 멘트. 영주 갔다 오셨어? 창조해야지. 창조 경제도 하고 창조 국방도 하고 다 해야지.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곽승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종창의 뽕 뽑기를 기대하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또 표현들이 이래? 그러니까 격해지고 있어. 상황이 격하게 가니까 아침부터 너무 격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뽕을 뽑아야 돼요. 참 곽승희 기자의 말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을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이게 뭐냐 밝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국정원 직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곽승희 기자의 뉴스 브리핑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인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의 담당 실무자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18일 정오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 중턱에 주차된 자신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A4 용지 유서 3장을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최근 부인에게 업무 관련으로 힘들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유서 속 글씨에 대해서는 유족이 임 씨 본인의 것으로 확인을 해줬으며 앞으로 정밀 감정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게 약간 그런 무슨 이상한 원칙처럼 그런 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번 저희가 십상십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어떤 코너에 몰렸던 최경희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사성이 계속 발견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또 유서를 읽어봤는데 네. 사실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임시 경우를 보면 이 유서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양반이 대북 공작이나 어떤 테러 공작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작을 하다 보면은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통신 자료가 필요하다. 어떤 주변 정황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 사이버 감청을 통해 가지고 이 양반은 지원을 하는 지원 부서의 어떤 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은 그냥 요청받은 지원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내 정치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에 있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공작의 목적을 꿰고 있는 그 부분이고 이건 국정원장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단지 이 양반은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내가 내국인 선거 사찰을 한 적은 없다. 그러면 외국 시민권자도 있는 것이고 안수명 박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아니 이게 내국인도 참 저기 어디 중국에 나가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생소한 표현입니다만은 선거 사찰 선거가 아니면 그럼 다른 일반적인 사생활이라든가 다른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명확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대북 공작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은 국내 종북 세력과 북한을 하나의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이. 네. 그렇다면은 국내 종북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북한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북한 국민이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을 공작하기 위해서 국내 종북 세력을 사찰했다. 네. 이 논거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대북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북 공작이나 대테러 공작에 대해서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자기가 데이터를 삭제했다. 여기서 말하는 오해 소지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3자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내국인 사찰 맞네. 이거 정치 개입 맞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해 소지인 것과 진실의 구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유서문은 무슨 암호문 같은 수수께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가 굉장히 모호하고 마지막으로 이 유서에서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탄이 없습니다. 이런 규탄이 있을 때 이걸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 원 자체 국정원장, 차장 그다음에 부서장에 대한 어떤 그 유서장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국민에 대한 유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또 나 희생양 삼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유서 표현대로라면 일할 수 있겠냐. 일 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라. 재발 방지하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 수뇌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을 향해서 오해받을 짓을 했다. 이것이 무슨 잘못된 점이 있었다. 또는 저는 결백하다. 이건 대국민 어떤 어법이 아니고 자기네 원장 상대로 하는 유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이 대답할 때예요. 네. 이거는 자꾸 야당이나 국민들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원장 스스로 답할 때라 이겁니다. 그때 원장 누굽니까? 이병기? 뭐 이병기 원세훈 때부터죠. 원세훈. 예, 원세훈 남재준 둘이 답해야 돼요. 이거는. 네. 예, 그거 촉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제 서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셔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창수 원장님은 유서랜다. 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을. 우선은 이런 분의 어떤 희생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뭐 술견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 정권에서 무슨 의문이 되는 사건들을 조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십상시 사건 났을 때 최경희가 자살했죠. 그리고 자원외교 조사하니까 성완정 씨가 또 자살했죠. 예, 이번에 국정원 사건 나니까 또 그 임모 과장 그분이 지금 자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호성 씨 간첩 사건 날 때도 또 그 과정에서 뭐 몇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공 시도했었나요? 시도했죠. 시도했었나요? 예. 근데 이런 연이은 어떤 죽음들을 앞두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어떤 진실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성완정 씨 사건만 하더라도 성완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을 폭로하면서 나의 죽음은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서까지 쓰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서에 돈을 누구한테 얼마씩 줬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은 덮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과 전혀 다른 사안이죠. 이번에는 국정원 내부에서 발생했던 어떤 뭔가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덮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임 과장이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미군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는데요. 이 임 과장이 죽을 만한 사유가 현재로서는 석연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대북 공작을 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대북 공작을 한 것을 밝히면은 그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유서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에서 어젯밤에 해명한 그 성명에도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뭐 그제 많은 그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라든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그런 방송이나 또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김종국 편집장님도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서의 이 대상 그러니까 발신 대상이 누구냐면은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내가 이 실무 담당자였는데 민간인 사찰을 한 적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국정원장한테, 국정원 차장한테,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실수로 이 사태를 지금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자기 같은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달라. 나의 죽음으로써 이것을 꺼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이 유서를 통해서 본다면 국정원 내부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국정원 내부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탈리아 해킹 팀의 이메일을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 이메일 보면 구매자 즉 SKA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우스 코리아 아미 즉 5163 부대 국정원 짝퉁 부대죠. 여기서 그 구매를 하면서 우리 보스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스는 국정원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8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정원장 결재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국정원장 결재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임모 과장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실무자에 지나지가 않는 거고 이 구매 협상을 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업체하고. 이 사람이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체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위에 보스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다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 유서를 보면은 그것과 전혀 무관한 나 홀로 십자가를 주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겠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란다는 잘못 비장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모든 걸 회자 정리하는 듯한 어조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억울함 내지는 어떤 그 곤혹스러움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국정원 내부엔 고충 상담 처리 절차 없습니까? 거기엔 감찰관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조사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한때는 지들이 시켜서 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희생양 되게 생겼고 이럴 때 국정원 직원의 또 덕목이 뭡니까? 조직을 위한 충성 아니요? 네. 이거는 뭐 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원칙이잖아요. 어디 가서 다른 말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특성이 겹쳐지니까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결국 국정원 내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네. 따져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것이 이것은 북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국인과 내국이라는 표현, 내국인, 외국인 이런 표현을 국정원에서 쓰는 모양인데 어찌됐든 그 국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력을 보니까 3차장 산하고 과학정보국 그리고 연구개발단에 속했던 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급은 4급 공무원이었던 건데 지금 보면 3차장은 국내 파트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조직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원래는 이제 3차장이 그러니까 대북 담당이었고 네. 2차장이 뭐 국내 파트, 1차장이 해외 담당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내부의 뭐 국내 사찰 이런 문제 때문에 조직 개편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북 담당을 1차장실로 옮겼습니다. 네. 1차장실이 해외와 대북 업무를 다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2차장실이 이제 주로 국내 정치, 국내 파트고 3차장은 이제 주로 과학 기술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대북 공작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3차장실 안에서 대북 공작 관련된 업무들 하고 1차장실에 있는 대북 뭐 정보 수집 업무들이 적절하게 뭐 조화가 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모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3차장에 있어서 진행되는 대북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과학기술이니까 네. 과학기술국 국정원의 정보과학국인가요? 거기에 이제 소속된 과학정보국. 과학정보국인가요? 언론에 이제 이렇게 국정원의
뭐 부서까지 다 나왔는데 네. 저도 뭐 이런 부서 명칭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뭐 국정원에 이런 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술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국정원에서 계속 해명하기를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원 파트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직접 무슨 뭐 대북 공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뭐를 이렇게 그 심어달라 그렇게 하면은 그 뭐 심는 역할만 하는 이런 이제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업무를 가지고 이 국정원에서 대북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북 공작을 위해서 이분한테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정원에서 해명하는 게 이 대북 어떤 정보 수집차 이런 걸 한 걸 한다면은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이탈리아의 해킹사로부터 가져온 이 소프트웨어가 네. 국내 용산에서는 이런 거 얼마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하는 애들이 다 이런 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사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RCS 같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해킹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뭐 한국 이렇게 다 해킹 강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도 해킹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용이를 한다면은 국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국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비싼 돈 줘 가지고 법을 뛰어넘어 가지고 탈법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사오는 게 대북용이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그 화요일에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그걸 클릭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보를 만드는 게 정말 고급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그 이탈리아 해킹사로부터 우리 국정원이 오히려 해킹을 당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는 점들이 오히려 그런 점이 있거든요. 아니 이번에 해킹 당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니 해킹사가 해킹 당한 거였죠. 이번에는. 아니 그게 그거예요. 네. 국정원이 아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하거든. 근데 걔들이 다 털려. 그렇지.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우리 정보가 털리는 우리 정보 털린 거죠. 그렇죠. 거죠. 국정원이 공작을 했다는 게 이번을 통해 드러나는 털린 거니까요. 거니까. 그리고 대북 정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북한의 공작원들이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에 대해서 또 북한의 공작원들의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사실은 그거 잘 알기 힘들 거예요. 공작원들이 우리나라 국정원한테 자신의 핸드폰이 뭔 종류이고 어떤 번호고 이런 걸 다 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애들도 핸드폰 여러 대 가지고 다니겠죠. 그리고 또 북한용이라 그럽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삼성이나 새로운 한국에서 출시되는 모델을 잘 쓰는 걸로 확인했잖아요. 왜냐하면 새 핸드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뚫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들은 한국 휴대폰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려고 한국 휴대폰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폰 대신. 근데 제가 잠깐 그럼 북한 핸드폰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북한에 대략 핸드폰이 300만 개 정도가 보급돼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손전화라 그러죠. 네, 손전화라고 그러고요. 그중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대부분이라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렇게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은 와이파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사전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카메라 기능은 굉장히 좋다 그러고요. 중국에서 만든 걸 가지고 북한에서 모방해가지고 북한식으로 북한에서 이제 만들어 하는 건데 그러면 와이파이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와이파이가 작동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뭐 북한에 가서 뭐 페이스북 접속하고 뭐 신은미 씨라든가 뭐 그렇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북한의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고급 호텔에서 양각도 호텔이나 뭐 고려 호텔이겠죠. 이런 데서 제한적으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중국에서 발신하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카톡을 하긴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300만 대 핸드폰을 쓰는데 그들이 와이파이로 교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와이파이로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계는 스마트폰인데 상황은 스마트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전화로만 쓰는구나. 전화로 쓰고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프로그램을 그게 쓰는 스마트한 거예요. 우리가 스투피드한 거지. 다 털리는 이게 어떻게 스마트폰입니까? 김대중 스투피드폰이지. 대통령이 너무 일찍 IT 강국을 만들더라고 망공사를 너무 세게 잘해놔가지고 이게 전부 털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 전 국민이 아니에요? 국정원
스마트한 놀이터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스마트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이 스파이어를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 해킹 강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제 아까 말했던 4개 국가 말고 해킹에 있어서 공격력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히 상위 수준입니다. 북한의 공격력은. 근데 그 방어 능력은 세계 1위예요. 북한이. 해킹에 대한 방어 능력은. 왜 그러냐면은 북한 인터넷망 자체가 해외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 능력은 세계 1위예요. 북한이. 근데 어디 북한에 대고 무슨 스파이어를 심고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대북용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북한의 그 사전 교류 때문에 그 소설가 등이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녀오신 한 소설가 저희 이제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북한에서도 젊은이들은 폴더폰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폴더폰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핸드폰이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북한에 스마트폰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쓰는 식으로 진짜 걸어다니는 핸드폰 그런 컴퓨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돌아가신 임모 과장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와 같은 논란이 두려웠던 거겠죠. 바로 유서에서 우려했던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논란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이 눈에 띄거든요. 네. 욕심을 부렸다는 거.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거. 이건 본인에 대한 과오 인정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오해받을 만한 지원 활동이라 그랬어요. 오해받을 만한 그렇게 돼 있죠. 오해를 일으킨 지원이라는 거 이것이고 세 번째는 업무 회피라는 표현입니다. 예, 회피함이 없도록. 이거는 이제 원장한테 대한 당부죠. 조치해달라 그랬죠. 이 세 가지 표현은 석연치가 않아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지금 자기가 그 업무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소명한다 한들 지금 우리가 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이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오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해가 아닌데 너는 순수하게 했는데 오해 안 하는데 근데 결과가 나빴어. 결국은 법을 어겼어. 그러면 지나친 욕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국정원이 이걸 소명할 수 있느냐. 지금 뭐 자료를 다 까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을 방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원은 정말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전 사실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이요? 예, 가서 말려야 된다고 이거. 그걸 왜 가? 어떻게 믿고? 예, 국정원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못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지웠다고 그러는데 이걸 지운 거를 복구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준비가 다 돼 있는 줄 알아서 국정원이 까겠다 그러는 게 그저께인가 그래요. 네. 예, 그 임모 과장 사망하기 전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료가 뭔가 확보돼 있으니까 깐다 그런 건데 이 임모 과장은 왜 지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우고 뭘 지웠는지 어떻게 지울 수 있었는지 국정원에서는 이미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네. 공개하겠다고 한 임모 과장이 지웠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 지웠는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 공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 공개하겠다고 한 자료를 지웠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국정원의 자료가 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길래 이 사람이 지울 수 있는 건지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도요 개인 자료는 자기 PC에 있는 자료는 개인적인 지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업무 보고한 자료는 이미 한번 보고한 이상 그를 지우는 거는 자기 혼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의문이 굉장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공개하겠다고 원장이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 뒤에 지웠다는 표현에 유서를 남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지웠다고 했는데 국정원장은 자신만만하게 그 지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다 살려냅니다. 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디가우징 프로그램을 썼다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 20년 사이버 안보 전문가라는데 복원될 수 있는 거를 지우고 아니 그러니까 죽겠어요. 그거 정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건데 그렇죠. 지금 국정원은 가볍게 이 유서를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살린다. 이 얘기가 저기 사망하고 나서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웠다, 복원한다, 또 공개한다, 지웠다 이 어떤 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서 동시에 표출됐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유서를 제가 다시 그 대목을 보니까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뭔가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원했다는 것 이게 뭔지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좀 의문이 가는데요. 그런데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걸 복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제한 자료가 뭔지 다 보여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뭘 삭제했는지 삭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삭제한 것을 복원했다 하면은 국정원이 복원한 게 100% 다 삭제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일부 복원해 가지고 다른 것들은 말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일부 복원한 것만 가지고 이게 삭제한 자료 전부 다 말한다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연 또 여기서 의문이 되는 거는 국정원이 100% 복원이 가능한가? 이 20년간 사이버 국정원 내부에서의 사이버 보안 기술 전문가를 일했던 사람이 자료를 삭제했다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이 완벽하게 삭제를 했을 경우에 국정원이 과연 복원 가능한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제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삭제를 했는데 국정원은 100% 복원을 못하고 일부 복원한 것만 가지고 이게 바로 100% 복원한 자료다. 그거 봐라. 내부 사찰할 국민 사찰은 증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리발 내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제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입니다. 팟짱을 응원해 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내부인 그러니까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했다면 어떻게 한 거냐 이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 계속 언론이 그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이거를 대충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더 하겠어.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이런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미궁 속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전 미궁이라고 봐요. 이 사건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전에 많은 사건에서 봤듯이 이것도 해프닝으로 돌려버리고 또 다른 안보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은폐되거나 아니면은 다 축소될 가능성은 이미 답은 내려져 있다고 저는 이미 봐요. 답은 나와 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그 결론에 지금 꿰맞추는 식의 어떤 그 일련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또 뭐가 해킹당할지 모르니까 미리 거짓말을 해놨다가 사태를 더 키울 수 없는 이거 한 가지 사정 아니겠느냐. 뭐 지금 위키리크스에서 해킹팀 자료들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감히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되 이제는 행동의 나쁜 것을 인정하면서 목적의 선함으로 그걸 은폐하는 거겠죠. 국가안보 안 할 거야? 종북 세력 척결 안 할 거야? 대북 공작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저는 국정원이 여태껏 똑바로 공작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어떤 그 동향이 있을 때 제대로 한번 수집이나 해봤습니까? 그걸 앞질러서 과장하다가 오히려 조작하다가 큰 낭패만 당한 게 이런 국정원은 국민의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짐. 사실 국민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그동안에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편집증적인 강박관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일을 해온 조직이
더 거짓말을 했다가 외국에서 뭐 하나 폭로되면은 어떻게 자기 몸이나 살입니까? 원장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조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할 실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까자니 이거는 거의 자해 행위에 가깝고 요 사정 하나지 결론은 내려져 있는 거라고.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덮고 가죠. 아니 성완종 뭐 더한 사건도 다 덮고 갔는데 이거 하나 못 떴습니까? 박근혜 정부 그 실력은 있습니다. 퉁치고 가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검찰 수사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국정원은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져야 검찰 수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그건 더 볼 것도 없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데? 지금까지 뭐 매년 국정원 사건이 이 나라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대선을 하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집권해가지고 거의 뭐 2년 반이 넘도록 국정원 때문에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가? 하여간 모든 걱정의 원천이었어요. 더군다나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아닌 게 아니라 불법을 하는지 탈법을 하는지 무슨 공작을 하는지 세금은 뭉청뭉청 들어가는데 저게 무슨 앞으로 시한폭탄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여태까지 그 바람막이 역할만 해오신 거야. 국정원을 감히 이제 와가지고 따르게 뭐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라고는 말 못하거든. 자기가 수혜자인데. 자기가 그 대표적인 수혜자인데. 왜 그러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무슨 뭐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김한길 대표한테 쏴붙여가지고 김 대표가 레이저 광선을 바로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랬다는 얘기를 그게 바로 했어요. 바람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그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이 나라의 진짜 권력자는 정보기관이고 대통령은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뭐 모르고 앞에서 바람막이 역할하는 어쩌면은 그 표면적인 권력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대통령은 2년 반이면 끝나지만 국정원은 2년 반 지나도 안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이것은 분명한 그 대상이 있는 그렇죠. 유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원장님이 현재 원장님이 아니라 과거의 원장님을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 사건은 과거 원장 시절에 있었지만은 이 지금 내부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는 현 원장 체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에게 자기 소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이상하게 직원 성명이라는 난 또 이런 거 쓴 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국정원 성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아마 유우성 뭐 간첩 사건 같은 거 났을 때도 국정원에서 성명 내고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은 어쨌든 국정원 직원 이름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직원 일동. 네, 직원 일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성명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성명 같은 거 입장 같은 거 발표할 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짧게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는 말 속에서 책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 스스로 이 동료 직원을 보내면라는 성명에 보면은요. 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또 묻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묻고 있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 선택했는지 자기들이 또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방향을 이제 교묘하게 지금 돌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을 쭉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국정원 원장과 그다음에 차장에게 자기를 소명하기 위한 그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유서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직원들이 네. 아예 노동조합 만들지. 네. 그래가지고 매일 성명 내게. 아니 뭐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우리가 아까 지금 논쟁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사건 났을 때 병사들 일동, 대한민국 병사들 일동, 아니면 대한민국 국방 직원 일동 이런 성명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여긴 군대하고 똑같은 조직이요. 여기가 아니 군대보다도 더 세야 되지 위계 질서가. 그렇죠. 예, 정보기관 그게 생명이니까. 무슨 직원 일동 아주 연병을 합니다. 연병을 해요. 아이고 이게 정보기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해명을 다 해줘요. 해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국정원 그 임모 과장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서 이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의 문장 해설을 다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음 의미에 대해서 또 재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이 해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유도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유도하는 방향인데요. 저는 이게 대국민 심리전이라는 생각을 해요. 대국민 심리전이다. 예. 그러니까 유서 해석을 통한 대국민 심리전. 그러니까 마치 유서 해석에 대한 독점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동료니까 이 임모 과장을 제일 잘한다. 그래서 임모 과장 유서를 내가 해설해 주겠다. 국민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갑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국정원이 이렇게 이 친절하게 유서 해설까지 해주는 거는 아까 김정일 편집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수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늘 제가 예전에 뭐 십상이 사건이 나왔다거나 또는 뭐 자원외교 파문이 났을 때도 이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수습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수습 능력이 1단계는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네. 그 이번에도 이제 그 대국민 세차를 안 했다.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그다음 2단계가 꼬리 자르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 임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3단계가 이제 물타기, 그다음에 이제 4단계가 국면 전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모 과장 유서에 대한 해명을 통해 가지고 물타기를 하면서 물타기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우리 장윤선 편집장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그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추모의 마음 속에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 직원들의 그 공동 성명 뭐 이런 걸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안보를 강조합니다. 네. 국가의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정원을 위기로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개 국가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문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안보를 또 다시 내세워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미국에서는 CIA 공작이 뭐 매년 터집니다. 이번에 고문 실태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 상원에서 다 공개했어요. 아니 전 세계 정보기관 원래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 삼는다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궤변을 늘어놓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사건 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1974년에 닉슨이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물러나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대통령까지 물러났으니까 더 이상의 이렇게 사찰 같은 것들은 못하게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때 CIA를 비롯해 정보기관들의 사찰의 실태를 공개하는 그리고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미국 상원에 처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원 이제 의원 처치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처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치위원회에서 미국의 CIA를 비롯하여 FBI라든가 온갖 정보기관의 그동안에 뭐 정치 사찰을 비롯해 시작해가지고 해외 요인 암살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생중계를 해요. 그때 CIA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면은 똑같은 논리를 펴니다. 국가 안보가 이렇게 됩니다. CIA의 기능이 축소됩니다. 외국과 마찰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해외 공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해외 정권 교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CIA의 민낯이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민낯이 다 공개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었죠. 네. 그게 이제 처치위원회 보고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어떤 거냐면요. 국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근데 그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확실히 통제해야 된다. 만약에 자유를 누린다면서 정보기관의 통제를 방기하는 순간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정원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국가 안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용인해 주면은 그럼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합니다.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감시사회, 감옥사회로 가면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요. 그 국정원 직원 일동의 문서예요. 여기를 보면 끊임없이 그 언론의 책임을 물어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 직원 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이 해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결과적으로는 언론과 야당에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은 잘못이 없고 언론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자체가 문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국정원이 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터질 때마다 사람이 죽고 거기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물타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 남용은 계속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김창수 원장님 휴대폰도 조금 이상하다면서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하신 말씀드린 걸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여튼 뭐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앱이 자꾸 지워져요. 앱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연구원에 있는 젊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어떤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내 휴대폰이 왜 자꾸 이렇게 앱이 지워지냐 그렇게 했는데 뭐 약간은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 뭐 이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사태 지금 부작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창수 형이 IT에 대한 기술 지식 수준은 내가 안다고 알거든. 근데 뭔가 이상한 일만 터지면은 사람들이 이거 국정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그 트라우마를 갖게 국정원이 해준 거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위축 내지는 트라우마를 마구마구 뿌려대셨다.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 삶의 질이 형편없이 삶의 질이 떨어졌다. 이 위대한 그 결과를 다 국정원이 하신 거다. 전부. 그런데 이제 와서 버럭 소리 지르는 직원 일동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참 오만해졌구나. 옛날에 비해서 자기들은 국민이 죽으라면 죽고 아니면은 지옥에 불로 뛰어들려면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는 나 이번에도 이런 어떤 직원 일동 성명은 처음 봤는데 참으로 오만불손해졌구나. 그러면서 그 임모 과정의 어떤 죽음의 의미마저도 독점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 직원들 한번 자천당하면은 저 중앙아시아 어디 가면 해발 4,000m 그 기지가 있거든 산에. 네. 그 국정원에 한 번 들어가면 3년간 못 나와. 네. 그런 데로 보내요? 그런 데로 보내. 거의 아오지 탄광 수준이네. 아오지보다 더한 데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로도 발령을 내요. 한번 징계받아서 너 거기 가 있어 이러면은 네 하고 갈 때 거 가서 물도 못 먹는 데 가가지고 네. 아주 3년 개고생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지만 어쩔 수 없는 데거든 거기가.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정보기관 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지나간 사례가 이 여태까지 이루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세계에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석연치 않은 자살 그것도 그 의미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고 툭하면은 뭐 어떤 그 탄식, 분노, 어떤 그 왜곡 이런 감성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걸 덮으려고 한다. 네.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그런다. 아주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로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의심스러운 말이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는 이런 정보기관의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이거야말로 이런 어떤 행태야말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참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죽음을 두고 자살 당했다라는 지금 표현이 누리꾼 네티즌 사이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자살로 이해하기에는 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국정원 직원 일동으로 나오는 성명서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서가 이렇게 막 반박 성명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유서에 대한 반박 성명, 유서에 대한 해명인데 해설서인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임모 과장의 죽음과 관련한 대목에 대해서 아까 뭐 자살 당했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내부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국정원 이 해명서를 보면은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을 막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 책임을 안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국정원에서 직원 성명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 이건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살 당했다는 말과 연결시켜 가지고요. 뭔가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느냐, 꼬리자르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국정원 내부의 여론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가지고 이 지금 그 국정원 직원 율동의 성명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떠안고 가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 참 내가 이 얘기를 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죽었고 또 야당이 이런 것들 열심히 싸워서 규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뭘 떠안고 가고 개인이 조직의 운명을 다 자기가 다 책임을 아니 원장 차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아무리 고인이 됐다 그러지만 일개 과장이 다 떠안고 간다 그러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유서에서 혼자 개인이 다 떠안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직원 성명이 나온다는 게 이건 국정원이나 어떤 그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 어떤 거 불행해지면 나머지는 다 해피해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식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 보고 수용을 하라 그러면 정보기관의 책임은 정보로서 또 어떤 국가의 어떤 업무를 공정하게 공식적으로 왔다는 자기의 업무 기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이제 진상규명 얘기가 남아 있고 그런데 언론이나 야당이 우리 보고 정보기관이라는 걸 포기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포기하는 망언이지 이게. 그러면 소명을 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도 국가의 법 절차로 하는 것이지. 사람 한 명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다 책임을 다 씌우고 이제 그만하자. 그분이 다 십자가 졌지 않느냐. 이게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국정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국가의 공식적인 법 절차입니까?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로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국정원 직원 성명에 죽은 사람 안 됐지만 산 사람 살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장, 차장 책임 묻지 말라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떠안고 가겠다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걸로 끝내달라는 이런 말로 이제 비춰지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말이죠. 한 사람이 책임 떠안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직원들 책임 묻지 말아달라는 식의 얘기는 이게 죽음이 잘 됐다는 얘기처럼 해석이 되는데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형식의 이런 식의 성명을 내가지고 하는 저희가 뭐냐 이게요. 근데 이게 직원 전체의 일동은 맞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직원 전체의 일동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전체의 범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국은사 기밀이라고. 사실은 몇천 명 돼요. 나도 여기서 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국정원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 위원들도 몰라요. 그리고 국회 정보위 위원들한테도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석에서 정보위원들 만나면 물어본대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몇 명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직원 그러니까 직원 이름 다 써. 밑에 직원 일동 이랬으니까 다 써. 다 쓰고 안 되면은 누구 왜 몇 명이라고 이렇게라도 써요.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고 해놓고요. 국정원 직원 일동 해놓고 이 이제 성명의 본문을 쭉 보면은 그가 노심쳐서 했다. 자기가 잘못해서 국정원이 누가 되지 않나 하고 노심쳐서 했던 것으로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의 주체가 국정원 직원 일동인데. 이 본문 내용에는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전해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국정원 직원 일동이 아니라는. 대변인. 그렇죠. 왜냐하면은 노심초소 했던 것으로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기사 쓴 것 같아요. 네. 보인다. 뭐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건 기자들이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CIA 직원들이 성명 냈다더라. 뭐라더라. 아니 이거 외신에 아주 희귀하고 지금 아주 기사가 토픽이 하나 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명의 핵심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죽었다. 이분은 그 해킹과 관련돼서 2012년에 이 프로그램을 사들여서 직접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자꾸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이 사건이 마치 그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의심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에 억울함을 품고 우리 직원이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 아니 원래 해서 현대화 같은 안 하면 안 돼. 불법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내 종북 세력 300만 명이라는데 그 단체만 1,800가라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이 나라가 나눠져 있다는데 그러면 국가안보라는 게 대한민국 지키자는 건데 민간인 사찰 국민 사생활을 안 털면 이상한 조직이지 저 조직이 지금 그거 하려고 있는 조직인데 그걸 왜 안 했다는 거야? 오늘 좀 너무 많이 나가셨다. 근데 이제 이 국정원 성명에서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일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문의 성명을 내려면은 뭐 앞으로도 이제 국정원이 계속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입장을. 이름 해가지고 장문의 성명들을 국정원에 대한 어떤 의문을 국민들이 제시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에 낸 김에 저는 좀 코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고 유서에 대해서 국정원식 해설을 달아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성명은 설득력과 객관성이 없으니까 좀 더 팩트 위주로 객관적인 성명을 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 대북 정보용이라 그러는데 떡볶이에 대해서는 왜 스파이어를 심는 거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벚꽃 축제나 서울대학교 동창생 명단은 왜 필요한 거고 그런 건 왜 필요한 건지 이렇게 간첩이 이제 벚꽃 축제 잘 다니나?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의문점들 떡볶이 잘 먹고 빨갱이니까. 그러면은 왜 아니 빨갱이니까 떡볶이 잘 먹으면은 왜 다른 빨간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지. 새누리당은 빨간색 장갑 입고 다니는데 진달래 축제는 그건 뭐 그러면 핑크라면 안 가나? 그리고 이제 대북용이라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제기한 것처럼 북한은 사실상 어떤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스파이어를 심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심는 건지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국정원이 좋아하는 그 국가 보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국정원 직원이름을 이렇게 장문의 성명을 낸다면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정원은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고 국회 정보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수용했다. 이미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용히 확인하면 될 일이었다. 그거는 뭐냐면요. 무대 만들어 놓고요. 자기가 무대 세팅 해놓고 거기 올라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방문 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이다.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 우리는 다 했는데 니네 왜 안 와? 그래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을 믿고 재판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이것에 문제 제공자가 있는 거예요. 문제 제공자가 있고 그게 국가기관이 이전에도 불법 탈법을 많이 저질렀어요. 아니 뭐 최근까지 계속 저질러온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뭐 더 이상의 의구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이런 오만불손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납작 엎드리면은 뭐 이 나라가 무슨 정보기관의 국가야? 지들이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합니까? 다 법 절차로 하는 겁니다. 법 절차로. 아니 그럼 야당이 국정원 가가지고 뭐 내놔라 또 뭐 야당에서 진상규명위원회 뭐 안철수 위원장 임명된 게 불법입니까? 다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국정원이 한 나쁜 짓에 비하면은 조금 무리한다 한들 세 발의 핍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서럽고 원통해. 나 참 국민 돈 펑펑 써가면서 나쁜 짓 했으면은 이제 석고대죄를 해두고 시원찮을 마당에 말이지. 진짜 아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면에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여기 가서 같이 그 그림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뭐 국정원이 다 짜놓은 판 위에 무대에 선들 그냥 그것은 그 국정원의 입장에 그냥 수용하는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야당은 거의 안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거길 왜 갑니까? 이거는 진상조사 다 하고
맨 마지막에나 아니면은 저기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직전에서야 고려할 일이지 야당이 거길 왜 쫓아가? 네. 그걸 왜 실제로 봐? 야당에서도 어제 네. 이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거는 네. 뭐 가서 뭘 보고 할 게 아니라 정보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서 자료를 먼저 제출받고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 뉴스는 나올 거예요. 외국에서 뭐가 리크가 될지 몰라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계속 국정원의 진술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네. 그러면서 그 해외 또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야당이 이제 국정원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럴 때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하면 말이지 뭐 안철수 의원이 제가 뭐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한 건 제대로 이제 목소리 내는 거 아니야? 쉽게 그동안. 얘기해서 네. 이거 한 건 아닙니까? 그거 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그거. 그 우리가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 국정원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유능하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뭔가 사고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 애꿎은 국정원의 과장한테 다 책임을 넘겨가지고 이 과장이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써 이걸 해명하려고 지금 한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면서요. 우리 국정원이 무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정원이 얼마나 잘못하냐면은 그 해커팀한테다가 자신이 뭐 5.163 부대라는 이름을 공개하고 네. 그리고 또 주문했던 것들을 받는 발신 장소로 국정원 주소를 사용하고 네. 이게 정보기관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요. 국정원의 그 대북 공작이라든가 대북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하려다가 말하다가 꺼내다가 말았었는데요. 작년에 북한의 소니사에 대한 해킹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미국 언론들에서 쭉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니 해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원래 미국의 CIA가 북한을 다 해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인터넷망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 나왔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제 소니 해킹 하기 전부터 이미 미국에게 해킹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디서 들어오나 살펴봤더니 한국에서 해킹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 해킹을 쭉 추적해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고 제가 이제 기술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기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 해킹망으로 들어오니까 또 한국 해킹망이 북한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그 해킹 CIA는 그 한국 해킹망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북한 내부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를 어떤 CIA 쪽에서도 너무 키우려고 안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미 CIA가 북한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북한이 소니 해킹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식의 역책임 추궁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진전을 안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그 국가정보원이 이 미국을 해킹했는지 북한을 해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을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그 해킹망이 미국이 한국 해킹망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의 인터넷망에 접속을 해가지고 해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첩 국정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간첩 활동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중요한 임무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미국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이미 우리 해킹망을 통해 가지고 뭐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해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해킹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국정원이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국정원의 무능이죠. 그러니까요. 본연의 업무를 잘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 대신 딴 데 너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 엉뚱한 데서 계속 업무에 빵꾸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서 김창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억울한 죽음일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건 규명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고인이 되신 분께는 저희가 다 같이 명복을 빌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검찰 조사 이런 것들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